칼군무 하면 생각나는 그룹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한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았는데요. 퍼포먼스의 중심을 잡는 방탄소년단의 희망.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퍼포먼스로 팀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팀장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비글미 폭발하는 그 멤버. 오늘의 아이돌 탐구 바로 제이홉입니다. 데뷔 전 방탄소년단? 정우석 있는 그룹이란 얘기가 나올 만큼 그룹의 중심이었던 제이홉이 데뷔를 포기할 뻔했던 이야기부터 유명한 MC에게 복수를 당할 뻔한 이야기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 제이홉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1994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제이홉의 본명은 정우석으로 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제이홉. 우리들의 희망 제이홉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유명 토크쇼 MC 코난 오브라이언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물 이름을 맞추는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인물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하던 중 제이홉은 코난 오브라이언의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커튼이라고 외쳐버렸고, 이를 본 코난 오브라이언은 지난 28년간 밤낮으로 방송을 했고 한국에도 가서 큰 인기를 누린 내게 커튼이라니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탄소년단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복수를 다짐했죠. 하지만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할 예정인 방탄소년단이니 혼자 조용히 싫어할 거란 소심한 복수였답니다. 이에 제이홉은 공식 SNS를 통해 코난 오브라이언에게 Sorry 커튼 이라며 사과했고, 코난은 제이홉의 트윗을 인용해 호비를 변호하자면 코난이라는 이름만큼 커튼도 큰 의미가 있다 라며 재치있게 답장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퍼포먼스의 중심을 잡는 멤버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엄청난 비글미가 터지는 제이홉. 친화력이 뛰어나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흘러 흥탄소년단의 주요 멤버 중 하나인 제이홉은 미국 카풀 가라오케 프로그램에서 가운데 자리에 앉아 흥 넘치는 리액션으로 방송 내내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앉은 애랑 친구하고 싶다, 영상 내내 웃고 있어서 꼭 안고 뽀뽀해주고 싶다, 찌청이분에 완전 에너제틱하다 등 핫한 반응이 터졌습니다.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제이홉은 사실 속마음은 여린 편이라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린 제이홉에게 미국 파파라치는 악담을 퍼부었으니 외국에서 파파라치는 인기의 척도를 나타내주는 동시에 스타에게는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불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도 예외는 아닌데요. 보그 USA의 화보 촬영을 위해 미국에 가게 된 방탄소년단은 보그 본지 정식 촬영에 섭외된 최초의 K-팝 그룹이었습니다. 보그 화보 촬영을 하던 중 방탄소년단에게 한 파파라치가 무례하게 카메라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하겠다고 초딩팬을 대동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멤버들과 이를 저지하는 스태프들과의 소란이 일고, 파파라치는 너네 미국에 진출하기도 전에 미국 팬들 다 잃을 거다 라며 악담을 퍼부었는데요. 뭐라고 한 거냐고 멤버들이 다시 물었고 통역을 해주자 제이홉은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멤버들은 다 같이 웃어넘겼습니다. 역시 대인배 슈퍼스타다운 처신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방탄소년단이 이유 없이 할리우드 근처 유명 핫도그점의 팬미팅을 취소했다는 루머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팬미팅이 아닌 비공개 보그 화보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핫도그 가게 주인이 SNS에 방탄소년단 도착 시간을 몰래 올려서 스태프들이 촬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 장소를 옮긴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빅히트의 연습생이 되어 숙소 생활을 하게 된 제이홉에게 처음 말을 걸어준 멤버는 슈가였는데요. 슈가는 거실에서 타올을 덮고 자는 제이홉이 안쓰러워 방에 들어가자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연말에 다른 연습생들이 본가로 돌아갔지만 제이홉은 혼자 숙소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했는데 슈가가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물었고, 혼자서 심심하다는 제이홉의 말에 슈가는 치킨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슈가의 모습에 감동하다 못해 반해버렸다고 하네요. 제이홉은 3살 아래 동생이었던 정국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엄마 같은 형이었는데요. 정국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친구들이랑 포옹하고 싶다 라는 말에 제이홉은 다정하고 살뜰하게 형이랑 포옹할래? 라며 정국을 다독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새로 연습생이 된 지민이를 마중 나갔던 제이홉은 혹시 지민씨? 라며 인사를 하고 춤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도 춤을 좋아한다며 많이 교류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민 피셜 말뿐이었고 실제로 6개월 동안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멤버들을 다정하게 챙겨가며 열심히 연습하고 꿈을 키우던 제이홉도 포기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데뷔를 기다렸던 제이홉은 데뷔 언제?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지친 나머지 그만두고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은 제이홉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었죠. 하지만 RM은 제이홉이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고 빅히트를 설득했습니다. 멤버들의 간곡한 설득에 빅히트는 다시 한번 제이홉을 설득했고 멤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성장통을 이겨내고 결국 방탄소년단이 되었습니다. 제이홉은 지금도 나는 멤버들만 믿었다, 멤버들만 보고 왔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춤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제이홉이었지만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제이홉이 늦은 시간까지 춤 연습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는데요. 춤에 한창 빠져 있었던 제이홉은 시험 기간에 방에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춤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마침 딱 방에 들어오셨고 제이홉의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하고 매일 춤추고 노래만 해서 걱정이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부러워하셨던 아버지였지만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고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는 자상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수업이 일찍 끝난 어느 날 제이홉의 아버지는 방탄소년단이 멜론 신인상 후보에 올랐는데 투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귀여운 부탁에 학생들은 열심히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어 성적이 잘 나오면 방탄소년단 사인 CD를 선물해주시고 책상에는 제이홉의 사진이 붙어있을 정도로 아들 바보라고 합니다. 한강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데다 내부에 실내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추고 보안이 엄격해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한 트리마제는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타인 제이홉은 어린 나이임에도 트리마제 2개 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어마어마한 플렉스를 보여줬습니다. 시세가 오른 지금 제이홉이 소유하고 있는 두 채를 모두 합하면 약 8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제이홉의 플렉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을 위해 1억 원을 후원한 제이홉의 기부 플렉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했고 지난 2월 생일을 맞아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제이홉이 기부한 누적 후원금은 총 7억 원에 이르는데 지난 2018년에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 노블클럽의 146번째 멤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기부 문화까지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제이홉의 선한 영향력에 아미들도 방탄소년단과 제이홉의 이름으로 후원 신청을 하며 아름다운 행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솔로곡 치킨 누들 스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억 7,500만 뷰를 달성했고 백일몽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9천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제이홉은 스포티파이 팔로워 660만을 기록하며 한국 솔로 아티스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킨 누들 스프가 공개되었을 땐 유명한 뉴욕 댄스 컴퍼니 로켓츠에서는 제이홉을 금주의 댄서로 선정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이제 더 큰 꿈을 가져봐. 깨져도 그 조각은 크니까 라는 가사로 꿈을 찾고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이홉.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매력 넘치는 제이홉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되지 않은 제이홉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두유람이 소개해줬으면 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